안녕하십니까. 타이젠 OS를 활용한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만들기 두 번째 시간으로 타이젠을 설치하고 환경 구축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이미 거치셨거나 이거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강좌로 바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순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 순서를 같이 한번 쭉 확인해 보고 그 이후에 JDK 설치, 타이젠 스튜디오 설치, 라즈베리 파이 환경 구축, 헬로 월드 출력하기까지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전체적인 설치 과정은 이렇습니다. 다운받을 수 있는 그 크래프트 룸을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크래프트 룸에 들어가셔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숙지해 보시고 아니면 다운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는데 이 과정을 따라 하시기가 조금 버거우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함께 저랑 진행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다운 받으시고 설치하시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보시면 아무래도 혼자 직접 크래프트룸에 있는 자료를 보시고 하시는 것보다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제가 이 과정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죠. 이 페이지도 옆에다 잠깐 놓고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전체적인 타이젠 IoT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 4 타이젠 5.0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이제 서울 하드웨어 해커톤 워크샵 강의를 위해서 작성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따라하시면은 이 강의를 보시지 않고도 충분히 설치하시고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필요한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라즈베리 파이 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와 연결할 수 있는 시리얼 포트 FT232BL이라고 하는 요 그 시리얼 USB to TTL 시리얼 모듈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듈을 가지고선 라즈베리 파이와 연결해서 우리가 PC 혹은 노트북에서 시리얼 통신으로 라즈베리 파이에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준비물이 있으셔야 되고 아무래도 이 과정이 설치하고 다운받고 뭐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리 다운을 받아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선 그 JDK Java SE Development Kit라는 것부터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로 이동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사이트로 가시면은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같이 가보도록 하실게요. 요렇게 나오죠. 예, 요렇게 이제 이 페이지가 나오는데 저는 반 정도 잘라서 볼까요, 한번? 예, 요렇게 보시면은 페이지가 나오죠. 근데 받으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게 8 버전 있죠? 8, JDK 8 버전. 요 버전을 받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 요 JDK 다운로드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대충 요거 같다. 자신의 PC가 아니면 자신의 노트북이 64비트 환경이다. 아니면 32비트 환경이다. 아니면은 뭐 리눅스다. 뭐 맥OS다. 뭐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상황에 따라서 받으시면 되는데 그냥 받으시면 안 돼요, 이게. 그냥 받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Accept License Agreement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꼭 잊지 말고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윈도우즈 저는 64비트 환경이기 때문에 얘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얘를 설치를 클릭해 주시면은 뭐가 뜨냐면은 오라클 로그인 통합 인증이라고 떠요. 자, 이게 다운을 받는데 그냥 다운받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계정 만들기를 통해서 계정을 만드신 다음에 계정을 만드시면은 아마 그 이메일을 통한 인증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이메일이 유효한 이메일인가 요걸 인증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저는 다운로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요거를 설치하는 과정부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저희가 설치하기 위해서 다운받았던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에 대해서도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저도 같이 설치를 해볼게요. 설치를 위해서 미리 파일들을 사실 다 받아놨거든요. 이렇게
이 받아놓지 않으면 이게 수업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파일을 받아놓은 이 JDK 이 실행 파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같이 해볼게요. 자, 넥스트 누르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전부 다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스톨이 어디로 되냐면은 프로그램 파일 자바 jdk 1.8.0 언더바 231 요런 폴더로 설치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 웬만하면은 기본 옵션은 크게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설치를 쭉 진행해 주시면 돼요. 네, 뭐 대상 폴더 변경이라는 게 떴는데 저는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눌러주시고 그냥 쭉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설치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저는 보시면은 클로즈를 눌러 달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환경 설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 환경 설정 과정이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요. 네, 우선 이 환경 설정을 위해서 먼저 이 시스템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고급 그 탭으로 들어가셔야지 환경 변수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윈도우 설정 보시면은 시스템에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정보라고 있죠. 이 정보에 보시면은 이제 시스템 정보 여기 있죠. 시스템 정보를 보시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이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죠. 네, 여기서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고급 시스템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환경 변수로 들어가셔서 패스라는 걸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패스는 편집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패스를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패스에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지금 보이시는 이 내용을 저는 복사를 한 다음에 내용만 조금 바꿀 거예요.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 새로 만들기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얘는 231이었죠. 231 이렇게 231로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바 홈이라는 거 하나 또 만들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바 언더바 홈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변수 값은 여기까지만 넣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는 231이라고 했죠. 231 네, 이렇게 넣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 주시고 기존의 이 창도 닫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MD 창 있죠. CMD 창을 실행해 보세요. CMD. 자, CMD라고 실행을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화면이 나왔죠. 여기서 자바 대시 버전 이렇게 치시면은 자바가 제대로 깔렸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타이젠 IoT 개발 환경 구축을 위해서 타이젠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타이젠 스튜디오를 설치를 위해서는 여기로 들어가 봐야겠죠. 저희는 지금 이쪽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지금 타이젠 스튜디오 3.6이 나왔어요. 3.6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3.6에서 여기 보시면 ID 인스톨러 있죠. ID 인스톨러 요거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 특히 이 옆쪽으로 가시면은 이거 있죠. ID 여기고 요거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이거를 받았어요. 지금 받아놨기 때문에 받아놓은 파일을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받아놓은 이 파일 있죠? 이거를 실행을 더블 클릭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스톨러부터 설치를 해 주시고요. 보시면은 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쭉쭉쭉 진행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설치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쭉쭉쭉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다 해주시고 자, 설치가 다 됐으면은 런치 더 패키지 매니저라는 게 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될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다음에 들어가면은 패키지 설치가 있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얘를 띄워 주셔야 합니다.
네, 패키지 매니저가 나타나면은 저희가 설치해야 될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익스텐션 SDK라는 부분에 가셔가지고 IoT 헤드 5.0, 헤디드 5.0과 그 다음에 헤드리스 5.0 요거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 두 가지를 설치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우선 여기다 좀 놔두고 설치가 될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IoT 패키지는 다 설치가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IoT 헤디드 5.0과 IoT 헤드리스 5.0 이 두 가지 설치했는데 그 이제 뷰 인스톨드 패키지 딱 보시면은 나오죠. 이렇게 두 가지가 설치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설치가 다 되시면은 종료를 하고 실행을 하라고 합니다. 타이젠 스튜디오를. 자, 이렇게 되면은 처음으로 타이젠 스튜디오를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타이젠 스튜디오 실행을 한다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워크스페이스로 사용할 디렉토리를 선택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저는 디폴트로 나와 있는 그대로 선택을 하고 이 체크박스 더 이상 묻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선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젠 스튜디오를 처음에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실행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 화면에서 저희가 한 가지 더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설치보다는 어떻게 보면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요 인증서 부분인데 요 인증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요 아이콘 있죠. 요 아이콘을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콘을 실행해 주시고 사실 블로그에 있는 이 크래프트룸에 있는 내용을 동일하게 연결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긴 합니다. 일단은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눌러 주시고 타이젠이라고 치신 다음에 넥스트 눌러 주시고 create new author라고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역시 타이젠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타이젠 뭐 여러분이 쓰고 싶은 그런 비밀번호 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넣고 등록을 해 주신 다음에 프리빌리지 레벨에다가 플랫폼이라고 적어 주셔야 돼요. 플랫폼 여기 보시면은 프리빌리지 레벨에 플랫폼 이렇게 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피니시를 눌러 주시면은 새롭게 이제 프로파일이 등록이 되죠. 새롭게 certified 된 author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시면 되고요. 라즈베리 파이에 올라갈 이미지를 제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라즈베리 파이에 올라갈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IoT 셋업 매니저 이걸 통해서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여러분들이 깔아온 패키지만 가지고는 IoT 셋업 매니저가 실행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리 깔아놨거든요. 깔아놨는데 만약에 IoT 셋업 매니저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패키지 매니저 여기 들어가셔서 다시 실행을 하신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IoT 셋업 매니저가 있습니다. IoT 셋업 매니저. 저는 이미 깔아서 없는데 만약에 보신다면은 네, 잘 안 보이네요. 네, 익스텐션 여기 보시면은 IoT 셋업 매니저 있죠. 익스텐션 SDK 들어가셔서 IoT 셋업 매니저 이 부분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설치를 해주시고 저는 이걸 실행을 해볼게요. 얘는 잠깐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을 받으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IoT 프로파일 설정이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면은 create라고 있습니다. create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는 뭐 new profile create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edit profile 있죠. edit profile 여기다가 RPI 3이라고 적고 RPI 3 headless 이렇게 적어 주신 다음에 이 파일들을 링크를 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와이파이 이더넷 요거는 다 끊어 주세요. 그리고 이 밑에는 다 지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없애고 자, 링크에 들어갈 이 파일들은 여기서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부트 이미지는 요 10원 있죠. 이거를 다운받아 주시고
그 해당 폴더의 링크를 연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플랫폼 이미지는 요거 받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RPM 번들,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같이 가보실게요. 가보신 다음에 여기서 맨 밑에 내려가시면은 라즈베리 파이 3 5.5가 있죠. 이 부분을 다운 받으신 다음에 거기를 다시 브라우저로 링크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는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파일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미지 파일이라고 있죠. 네, 이 부분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 우선 이게 되겠죠. 부트 이미지는. 그리고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링크를 쭉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세팅을 다 해주신 다음에 OK를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지금 SD카드를 넣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E 드라이브가 떴죠. 그래서 번을 눌러서 이제 구워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미지가 구워지신 분들은 그 이미지를 라즈베리 파이 안에다가 직접 넣어 주신 다음에 부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팅이 일반적으로 본체의 모니터 연결해서 하는 부팅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저희가 접근한다는 점을 좀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리얼 포트 드라이브를 설치를 통해서 직접 접근하기 위한 이 시리얼 포트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USB to TTL 모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그 크래프트 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물론 저 또한 같은 모듈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T232BL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시리얼 포트 모듈인데 시리얼 포트 드라이브입니다. 그래서 이 FT232 요거를 가지고선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라이브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드라이브는 아마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에 의해서 바로 설치가 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은 요 드라이브 다운로드 관련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아니면 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요 링크를 눌러서 다운 누르시면은 바로 다운이 돼요. 이렇게 다운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설치를 직접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 연결 방식인데 이 연결을 잘못하시게 되면은 라즈베리 파이를 태워 먹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 주셔서 와이어링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뭐 어렵지 않게 따라 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요 내용을 연결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TX 그 다음에 RX 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이 보시면은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네, 보시면은 여기가 RX 쪽이고 얘가 TX 쪽. 물론 이거는 모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치는 모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모듈 보시면은 RX, TX가 적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헷갈리지 않게 연결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VCC는 연결하지 않으시는 게 이제 주의하실 점이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만 여기다 연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이 RX면은 이쪽이 그 라즈베리 파이 포트로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RX 단이 아래쪽에 있고 TX 쪽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RX는 여기 보시면은 TX로 연결이 되셔야 되고 TX는 RX와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얘는 보내는 놈이 얘는 받는 놈이 되고 얘는 받는 놈이 이쪽에서는 보내는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연결돼야 되고 이쪽에서는 보내는 쪽이라면 이쪽은 받는 쪽과 연결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유의를 하셔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라즈베리 파이와 그 다음에 DM2029 시리얼 모듈을 같이 연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리얼 모니터로 접속을 해서 PC나 아니면은 노트북에 우리가 이 라즈베리 파이 안으로 들어가기, 즉 타이젠 OS로 접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작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인 그 모니터를 가지고 하는 부팅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시리얼 터미널로 접속을 한다. 이 점을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DM2020 FT232BL이라는 이 모듈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연결하기 앞서서 라즈베리 파이가 갖고 있는 핀맵을 보셔야겠죠. 보시면은 위에 두 핀이 5V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라운드죠. 그 다음에 바로 UART TX RX가 있습니다. 이 UART를 통해서 우리가 시리얼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시리얼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 시리얼 통신을 해서 이 시리얼 통신이 바로 USB로 연결하는 USB to 시리얼 모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라운드 선 있죠. 그라운드 선을 회색으로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그라운드 선 회색인데 일단 라즈베리 파이부터 보시면은 6번 핀이죠. 6번 핀. 하나, 둘, 셋. 세 번째에 있는 위치에 회색 선을 꽂아 주시고요. 반대로 DM2029에도 회색 선을 그라운드에다 꼽아 주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 라즈베리 파이, 즉 TX에서 오는 선은 여기 DM2029에서 RX로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RX에 있는 핀은 DM2029에서 TX로 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선이 자칫 잘못 연결되면은 서로 통신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서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TX RX죠. 여기 보시면은 RX TX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그대로 연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보라색 선으로 저는 라즈베리 파이의 TX 쪽으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TX 쪽으로 연결했고,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은 라즈베리 파이의 RX 쪽으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 보라색 선은 분명히 TX에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DM2029에는 RX 쪽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DM2029에 RX로 들어오고, 그 나머지는 당연히 TX로 들어와야 되니까 순서대로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꽂아주시면은 전체적으로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한 선 연결이 완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와이어링이 완성되신 분들은 이제 시리얼 포트를 연결하는 그 터미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푸티라는 터미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건데, 보시면은 여기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링크를 일단 들어가시면은 다운로드 푸티가 있죠. 다운로드 푸티에서 여기 You can download putty here라고 있죠. 이걸 다운로드 받아주시면은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그냥 윈도우즈 인스톨러 요거를 받아주시면 돼요. 64비트는 이거를 받아서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받아서 이미 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이 파일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설치를 next, 그 다음에 저는 이미 깔려져 있어 가지고 설치를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그대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푸티를 한번 실행해 주세요. 지금 설치하신 푸티를 실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푸티를 바로 실행해 볼게요. 자, 이런 창이 뜨죠. 자, 이 창에서 바로 쓰시는 게 아니라 조금 헷갈리실 수 있지만 우리가 장치 관리자라는 거 있죠. 장치 관리자. 자, 장치 관리자를 들어가셔서 현재 연결되어 있는 저희가 방금 전에 라즈베리 파이와 그 다음에 USB to TTL 모듈을 서로 와이어링 했고 이 USB to TTL 모듈을 컴퓨터 USB에 꽂아 주시고 물론 라즈베리 파이의 전원도 같이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원이 부족하면은 라즈베리 파이가 부팅이 안 되기 때문에 부팅까지 완료를 해 주시면은 보시면은 USB to 시리얼 포트가 있죠. USB 시리얼 포트 요 COM7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COM7을 제가 적어줘야 되는데 이 SSH가 아니라 시리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시리얼로 바꿔주시고 COM7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스피드는
115200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오픈을 한번 해보실게요. 오픈. 자, 오픈을 하면은 이런 푸티 창이 하나 뜨는데 좀 시간이 지나신 분들은 이 창에 아무것도 안 뜰 거예요. 그때 엔터를 한번 딱 쳐주시면은 로컬 호스트 로그인이라고 뜹니다. 자, 이게 제대로 안 뜨시거나 이런 창이 안 나타나신 분들은 그 RxTX 선이 잘못 연결되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루트라고 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타이젠 TIZEN 이렇게 치고 들어가시면은 바로 웰컴 투 타이젠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타이젠에서 와이파이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한 가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현재 쓰고 계신 와이파이 그 허브 있죠? 와이파이 그 허브에 같이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라즈베리 파이에 와이파이를 해당 와이파이 허브로 연결해 주시고 만약에 노트북이나 PC를 쓰시고 계신다면은 같은 와이파이를 통해서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네트워크 연결이라고 있죠. 네트워크 연결이라고 있는데 자, 이제 네트워크 연결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선 와이파이 매니저 테스트라고 치시고 엔터를 한번 치세요.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쭉 나오게 되죠. 네, 뭐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이 순서대로 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1번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3번 Activate Wi-Fi Device라고 되어 있죠. 3번.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커넥트를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 쓰고 계신 와이파이에 대한 데이터, 와이파이에 대한 정보를 모르시면은 일단 와이파이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get AP list라고 해서 B번을 치시면 찾을 수가 있어요. 자, 현재 저는 오픈 핑거스라는 게 되어 있는데 이 오픈 핑거스라는 거를 접근을 해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픈 핑거스라고 치고 이미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연결이 다 됐고요. 0번을 눌러서 EXIT로 나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SDB 환경 변수 설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 폴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폴더는 보시면은 C 드라이브 밑에 타이젠 스튜디오 툴스 안에 있고요. 이 SDB 프로그램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 CMD 창으로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 드라이브로 가신 다음에 이렇게 명령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쪽에서 제가 SDB라고 쳐보면은 뭐 여러 개가 나오죠. 그쵸? 엄청나게 많은 명령어와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디서든 실행할 수 있도록 환경 변수를 설정해 줄 건데요. 일단 보시면은 얘를 일단 닫겠습니다. 다 닫고 보시면은 SDB 환경 변수로 설정하기가 있죠. 이거는 저희가 자바를 환경 변수 설정했던 것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정보로 가신 다음에 시스템 정보로 가시면은 나오죠. 고급 시스템 설정으로 가시면은 이 창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닫아주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환경 변수 설정이 있죠. 자, 여기서 또 시작인데 새로 만들기를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다가 TSDB 이렇게 쳐주시고 C 드라이브에다가 그 다음에 타이젠 스튜디오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패스로 가셔가지고 자바에서 패스 설정해 줬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패스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편집에 들어가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 그리고 이 패스 내용은 TSDB 그 다음에 언더바 툴스라고 해주셔야 되는데 이 TSDB는 이 퍼센트로 앞으로 묶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자, CMD 창을 다시 띄워서 저희가 SDB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나오죠? 이렇게 되시면 성공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TSDB가 환경 변수로 잘 묶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SDB 연결을 해볼 건데요. 이 SDB 커넥트 한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 3의 IP 주소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저희가 그 라즈베리 파이 3에 대한
IP 주소를 확인을 못했죠. 그걸 같이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푸티를 실행해 주신 다음에 시리얼로 바꿔주시고 common 7 그리고 115200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오픈을 해 주신 다음에 자 푸티 창을 엔터 치시고 이 상태에서 if config라고 치시면 됩니다. if config라고 치시면은 와이파이에 대한 모듈로 이 내용을 192.168.0.23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저는 이 와이파이에 대한 IP 주소가 이거지만 여러분들도 다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SDB를 연결하기 위해서 CMD 창을 띄워주십니다. CMD 창을 띄워주시고 명령 프로프트 창을 띄워주시고 여기다가 방금 우리가 기억했던 와이파이 번호 있죠. SDB 커넥트 192.168.0.23을 치시면은 처음에 서버가 러닝이 되죠. 아직 러닝이 안 됐었는데 다시 러닝 되면서 커넥트 이렇게 커넥트가 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연결이 제대로 안 되실 때는 SDB kill 서버라는 걸 써서 한번 서버를 죽였다가 다시 실행해 보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연결 다 되셨고 그 다음에 이 연결된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는 타이젠 스튜디오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젠 스튜디오. 자 이렇게 타이젠 스튜디오를 실행하고 나시면은 라즈베리 파이 3라고 연결이 되어 있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는 지금 현재 무선 통신으로 PC 또는 노트북과 그다음에 라즈베리 파이 즉 타이젠 OS가 서로 연결이 되었다. 이거를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타이젠 스튜디오를 통해서 헬로 월드를 실행하고 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출력하고 있는 그 값들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이젠 스튜디오에서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딱 갖춰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드디어 코딩을 하실 수가 있는 상태가 되신 겁니다. 자 이제 타이젠 스튜디오를 여신 다음에 방법을 보시면은 일단 신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프로젝트 타입은 템플릿 그리고 프로파일과 버전으로 커스텀과 IoT 헤디드 5.0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 내용을 보시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강좌를 따라서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타입으로는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C, C++ 있죠? 그 다음에 넥스트 눌러서 아래쪽 보시면은 템플릿의 서비스 있죠? 서비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으로 헬로 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패키지 아이디는 그냥 쓰셔도 돼요. 이거는 패키지 아이디는 유니크한 밸류긴 한데 일단은 그냥 이대로 쓰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성되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뉴라고 하고 타이젠 프로젝트 치신 다음에 템플릿 그 다음에 커스텀 선택해 주시고요.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선택하시고 서비스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헬로 월드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 피니시 눌러 주시면은 그 타이젠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기본 구조가 같이 나타나게 돼요. 자 여기 보시는 타이젠 매니페스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과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폴더 구조들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돌려보는 거에 한번 집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 헬로 월드 이 C라는 파일을 보시면은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바로 서비스 앱 크리에이트 부분입니다. 이 타이젠 크래프트 룸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지금 코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디로그 프린트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카피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고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SDB가 연결이 돼 있으셔야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먼저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신 다음에 Run As 하고 타이젠 앱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눌러주시면은
네, successfully하게 런치드 됐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얘를 dlog ut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dlog ut를 한 다음에 우리가 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요 include hello world 헤더 파일 들어가신 다음에 로그 태그에 hello world라는 태그 있죠. 요 hello world를 우리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존에 연결하셨던 cmd 이 창을 통해서 저희가 SDB 저희가 와이파이 연결했죠? SDB 쉘 하시면은 라즈베리 파이 안에 터미널로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라즈베리 파이 안에 커맨드 라인으로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dlog ut라고 치시고 hello world라고 치시면은 자 이렇게 hello world라는 글자가 나오죠. 이게 바로 여기 보이시는 이 C에 이 헬로 월드라고 찍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랑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타이젠 스튜디오를 통해서 타이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아주 기본적인 단계를 저희가 거쳐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타이젠 OS가 갖고 있는 라이프 사이클이라든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의 구조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